안녕하세요.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가 도로 저자 서영창입니다.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 대지가 건축허가 가능한지이죠. 건축허가 되려면 첫 번째는 진입로입니다. 그 진입 통로가 건축법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하고 또 그 진입 통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지라고 하죠. 그런데 맹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한 5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맹지를 지적도의 도로 또는 토지이용계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나와 있는 도로에 접해 있으면 맹지가 아니고 접해 있지 않으면 맹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고 한 필지의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 포장이 안 된 이런 도로들을 우리는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물론 현황도로의 정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황도로 가지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 소유일 때 타인 소유의 도로는, 진입로로는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되든 사유지가 되든 나무 땅을 진입로로 쓰려고 하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주로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비도시 지역에 짓게 되는데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 여러 채가 지어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개발해서 분할해서 나눠서 매각을 했다면 내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그런 도로, 그러니까 사유지든 현황도로든 이런 도로의 소유자는 자기 땅이니까 보행로 정도만 남겨놓으면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토지라 하더라도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은 통행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지적도에 있는 도로에 접해 있으면 맹지가 아니다. 반대로 지적도에 도로가 없다. 그러면 투자할 수 없다. 투자가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4m 이상의 도로여야 하고 지적에 나와야 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도로법 도로처럼 제대로 된 도로가 있어야 한다. 또 그리고 타인 소유일 때는 그 도로 소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한 3가지쯤의 판단에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하나로 뭐냐? 건축법 도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건축법 도로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3가지 문제가 한 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도로라는 것은 허가 때 허가권자가 검토하는 것은 첫 번째,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입니다.
건축법 4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이게 건축법 44조입니다. 그런데 44조에서 말하는 도로란 건축법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가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건축법 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습니다. 건축법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가목은 법정도로 4가지, 나목은 지정도로인데, 가목은 법정도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개발행위를 통한 도로, 기반시설인 도로. 두 번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세 번째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 네 번째는 기타 법령에 의한 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도로입니다. 4가지 법정도로. 그리고 나목은 허가권자가 허가 때 건축법 도로라고 지정한 도로. 이걸 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소방도로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정도로입니다. 법에. 그래서 이 법정도로이거나 깔끔한 법정도로이거나 아니면 지적상의 일부분만, 포장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지적상의 일부분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 만들어져 있더라도 허가권자가 45조에 의해서 지정을 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정도로라고 하는데, 그 지정도로에 접해 있으면 맹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 거죠. 이걸 법조문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낙, 우리는. 그러니까 맹지냐 아니냐라고 하려면 건축물로 들어가는 공로에서, 큰 도로에서 건축물로 들어가는 그 진입 통로가 건축법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건축법 기준이라 하면 첫 번째, 너비 4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법정도로 또는 지정도로와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만들어진 도로이든 만들 예정도로이든 그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 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나목의 지정도로는 사용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도의 도로에 접하면 맹지가 아니고 접하지 않으면 맹지다 라고 하는데, 지적도에 있는 도로도 법정도로나 지정도로가 아니면 지적되어 있는 도로도 건축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기준에 맞는 건축법 도로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법 도로에도. 반대로 지적도에 나와 있는 도로가 없더라도 지목과 상관없이 어떤 토지의 일부가 진입로로 지정이 됐더라,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됐더라 라면 그 도로는 건축법 도로이면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가 되는 겁니다. 공도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현황도로로는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이제 아시겠죠?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현황도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는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한다라고 서울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상황이, 현재 이용 상황이 도로다는 뜻으로 현황도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가지고도 만약에 지정도로가 됐다면,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때는 지목과 상관없이 지정하거든요. 지목과.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면 현황도로도 허가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 소유. 그 진입로가, 진입 통로가 국유든 공유든 국공유든 사유이든 내 땅이 아니고 나무 땅이라면, 그러니까 공로로, 저 4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그 공로로 연결되는 진입 통로가 타인 소유이면 나무 땅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지정도로가 됐다면 동의가 필요 없어요. 또 건축법에는 76년 2월 1일 전에 이미 4m 이상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건축법 부칙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미 지정도로가 됐거나 또 76년 2월 1일 이전에 4m 이상의 도로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가 됐거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진입로의 형질 변경이 먼저 하고 나중에 건축법 지정을 했습니다. 형질 변경이 완전히 된 상태는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것도 있고, 비도시 면적은 지정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 소유라고 해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네 번째, 전원주택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이 전원주택 단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서 봤더니, 또는 전원주택 단지에 한 필지를 샀더니 그 전원주택 단지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이제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공로, 누구나 저 건축허가 날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라고 가정하고, 이 안에 단지 내 내부 도로가 있습니다. 내부 도로가 포장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지들이, 여기에 건축이 지어질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여기가 나 있다, 여기가 허가가 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진입할 때 이 필지들은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없다, 이쪽 라인에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건축물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오면 분양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면 이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업자는 이런 필지, 그러니까 수분양자들한테 진입로를 확보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민사 사안에 대해서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 행정법에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전원주택 단지도 진입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내 땅이 현황도로일 때 내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 아닙니다. 막으면 형법 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현황도로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죠. 아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현황도로인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외관상 봤을 때는 일반 현황도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 소유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가 깔끔하게 법정도로로 돼 있는 것은 그 법정도로에 연결하는 겸용과 연결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정도로가 되거나 지정도로가 되지 않으면 99년에 건축법에 들어온 조례도로로 지정을 해서 공도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법 법령이 미비하거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통일된 업무 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허가 담당자들이 상당히 복잡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 신청자인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도 있고, 반대로 말짱한 도로인 것 같은데 맹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가 도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동영상 공부를 통해서 맹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면, 즉 남들이 다 맹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서 또는 맹지 탈출할 수 있다면 엄청난 투자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과 도로라고 하는 건축법의 도로를 제대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